2강 힘과 운동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첫 번째는 아마 작용-반작용이랑 관성에 이제 융합된 문제일 텐데, 처음부터 이제 이런 개념적 문제들은 문제를 꼼꼼히 읽으면서 특수 조건들, 이제 풀이에 필요한 조건들을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넘어갈게요. 자, 지금 보면 일단 정지에 있다가 있고요. 정지에 있다 밑에 보면 연직 방향으로 올라가는 등속도 운동이라고 나와 있죠. 이 두 가지가 이 문제의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맨 처음에 정지에 있다라는 거는 알짜임이 0이란 얘기죠. 그런데 움직이고 있는 등속도 운동도 조건상 보면 알짜임이 0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전체적인 상황은 거미가 움직이기 때문에 힘을 받는다,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전체 무엇이든 나뭇가지, 실, 거미, 이 그림상 나와 있는, 문제상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알짜임을 0으로 취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기억 바로 물어보죠. 이게 지금 움직인다를 일부러 학생들한테 낚으려고 상황을 준 거기 때문에 기억은 맞다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실의 작용 크기랑 실이 거미에 작용하는, 자, 이런 거 있죠. 자, 색깔로 좀 구분할까요? 자, 보시면 거미가 실에 작용하는, 그 다음에 실이 거미에 작용하는 이런 거 있죠. 힘을 가하는 주체와 힘을 받는 대상이 뒤집혀 있는 경우에는 작용, 반작용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작용, 반작용. 그렇다 보니까 힘의 크기가 어때야 돼요?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방향만 반대일 뿐 크기는 같다. 이 니은복이고 맞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 자, 실이 거미에 작용하는 힘. 지금 거미가 당연히 뭐를 받겠어요? 연직 아래로 중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알짜임이 0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알짜임 0. 그러면 위쪽으로 당기는 장력이, 실의 힘이 당연히 중력의 크기와 같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야 알짜임이 0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보다 크다. 자, 이거 역시 지금 현재 중력을 따라서 거미의 무게만큼 장력이 형성되어 있을 건데, 나무에 작용하는 크기는 같아야겠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이론 파트에서 장력은 안쪽 방향으로 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작용하는 힘이고, 그 크기는 양쪽에 같다라고 했으니까 얘도 크기상 크기는 중력, 거미에 작용하는 중력 크기와 이 둘이 같다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크다 그러면 디귿 보기는 잘못된 보기니까 틀렸다고 판단을 할게요. 그러면 기역, 니은이 맞는 거니까 전체적인 조합 중에서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자, 이런 것처럼 이 문제는 뭐 계산하는 수식이 전혀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풀이 시간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푼다고 어떤 가정을 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풀어야 되는, 본인의 이제 개념이 상당히 다져져 있을 때 풀이 자체가 최소화돼야 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여기에 시간을 벌어놓고 나머지 수식 계산이 좀 복잡한 거에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어떤 시험, 학교 시험이든 수능이든 내가 좀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문제의 배치를 개념 문제 먼저 앞쪽에 배치를 해놓고 뒤에는 수식적인 풀이만 이제 필요한 그런 문제들을 배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역시나 작용, 반작용 문제인데, 자, 보세요. 어떤 책꽂이에 물리책이 하나 얹어져 있죠. 그러면 운동 상태로 보면 얘가 정지해 있는 상태니까 힘의 크기 또는 힘이 어떻게 작용하냐, 이런 형태로 봤을 때는 알짜임이 0이다. 즉 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당연히 책의 입장에서 힘의 요소들을 이제 선별해 봤을 때 무게, 중력을 받겠죠. 근데 가만히 있다는 건 이 중력을 상쇄시키는, 알짜임이 0을 만드는 뭔가 요소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는 그거를 바닥면이 받치는 힘, 근데 다른 말로 수직항력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꽂이가 수직항력을 책의 무게만큼 가해줬기 때문에 책의 알짜임은 0이라서 정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자, 문제 봅시다. 기억. 지구가 책을 당기는 힘. 자, 이거 보자마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중력이겠네요. 무게를 구성하는 중력이겠네요. 뒤에 책이 지구를 당기는 힘. 자, 지금도 뭐가 달라졌어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색깔로 구분합시다. 지구가 책을 당길 건데 책이 역시나 지구를 당겨요. 이 개념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우리가 중력을, 얘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만유 인력이라고 하거든요. 자, 인력은 뭔지 알죠?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으니까. 서로 당기는 힘을 인력이라고 할 건데, 만유, 모든 물체, 질량을 가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들은 서로 당기는 인력이 있다. 그래서 중력자, 지금 보시면 서로 당기는 작용반작용 관계에 의해서 뒤집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크기가 같다고 해야 되니까 얘는 틀렸다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책이 책꽂이를 누르는 힘, 처음 했던 이 무게만큼 누르겠죠. 나머지 뭐 위에 더 누르는 게 없으니까. 그런 다음에 책꽂이가 책을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작용반작용이다. 이게 관계를 잘 봐야 돼요. 작용반작용은 위에 있는 것처럼 책이, 그러니까 물체가 힘을 받았는지, 뭐에 의해서 받았는지 이런 관계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밑에도 책이 책꽂이를, 근데 책꽂이가 책을 뒤집혀 있죠. 힘의 주체와 대상이 뒤집혀 있으니까 이 둘은 작용반작용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되게 심플한 거예요. 그래서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 책의 작용은 합력은 I자임은 0이다. 처음부터 결정하고 시작했네요. I자임이 0이다 아니다는 뭘로 판단한다? 물체의 운동 상태 가지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정지가 유지되거나 등속하면 I자임이 0, 얘가 가속, 속력이 변하면 힘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죠. 그래서 니은 디귿 맞으니까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자, 비슷한 유의 문제인데 좀 더 다뤄야 되는 이제 항목들이 많아졌어요. 거의 똑같습니다. 방금 했던 뭐 거미 문제나 아니면 책 문제나 거의 완벽히 똑같은 유형인데 좀 더 남자, 여자 두 물체가 있으니까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힘만 먼저 따져보면 일단 남자 위에 A, 줄 A가 가는 장력 TA라고 설정할게요. 얘가 있을 거고 남자와 여자 사이에 작용하는 TB, 그리고 밑에도 역시나 TB. 자,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장력은 양쪽에 있는 물체 각각에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이렇게 크기 같고 방향 반대로 있다고 해서 두 개 더해서 0이 되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TB는 남자한테 작용하는 거고 밑에 있는 TB는 여자한테 작용하는 거고요. 자, 또 당연히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 건 남자의 무게, 여자의 무게가 같이 고려가 돼야겠네요. 자, 이 상태에서 맨 위에 문제를 보시면 매달려 있는 정지에 있는 자, 모습 이렇게 써있죠. 자, 또 나왔네요. 정지. 정지니까 우리는 둘 다 남자든 여자든 줄이든 다 R자임이 0이라고 결정해 놓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밑에 보기 보세요. 기억에 바로 물어보잖아요. 이건 거의 뭐 필수적인 거예요. 이런 걸 물어보려고 이런 구도를 만든 거니까. R자임 0이고요. 자, B가 줄 사이에 있는 B가 당기는 힘의 크기랑 여자가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대요. 자, 보시면 둘 다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장력 B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두 크기는 어떻다? 다를 수가 없다. 장력은 구간 안에서만큼은 어디서든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같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마지막 A가 당기는 힘이랑 B가 당기는 힘은 작용반작용이다. 이게 관계가 아예 틀렸죠. A랑 B의 관계와 B와 남자의 관계는 아까 앞에 문제 풀었던 것처럼 뒤집혀 있지 않잖아요. 이게 되게 수업 시간에 표현할 때 뭐 주어 목적어가 뒤집혀 있으면 작용반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힘의 주체와 대상이 뒤집혀 있는 게 작용반작용이에요. 근데 A가 B로 아예 바뀌어버렸잖아요. 또 대상이 같아요. 지금 작용반작용 대상이 반대여야 되는데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은 작용반작용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평형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관계성을 좀 생각해 보면 현재 여자의 R자임이 0이니까요. 0이 되려면 TB에서 여자의 무게를 뺐을 때 0이 된다는 얘기니까 B의 장력은 여자의 무게랑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위에서 보면 남자 입장에서 보면 얘는 TA가 빼기 무게, 남자 무게죠. 남자. 그리고 마이너스 TB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랬을 때 밑에 있는 얘가 TB가 여기 들어갈 거니까 결국 A의 장력은 남자와 여자의 무게의 합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크기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A의 장력과 B의 장력은 합성해서 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형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틀렸으니까 최종적으로 답은 기억, 니은 맞다고 해서 3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석하는 건 문제 풀 때는 필요가 없죠. 그때는 이제 알면 맞고 틀리면 이제 틀렸다 이렇게 표기하고 바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연습하는 단계니까 여기까지
파헤쳐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네 번째 문제인데 요즘에 참 이런 문제 많이 나와요. 모의고사도 그렇고 수능에서도 거의 첫 페이지 이런 힘의 평형이나 아니면 뭐 등가속 운동할 때 그 가속 크기를 어떤 상자 내부에다가 물체를 여러 개 놓아두고 각 물체의 뭐 가속도는 몇이냐, 힘은 몇이냐 이런 게 질문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돼버리는 이 상황 자체를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를 읽을 때 항상 운동 문제에서는 이걸 찾으려고 약간 출제자의 의도를 내가 캐치했다. 그럴 줄 알았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등속도 운동이 표현이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등속도 운동이라는 이 표기가 있는 순간 문제는 굉장히 쉽잖아요. 거속시니까. 그래서 풀이 과정 자체가 쉬워지기 때문에 저런 조건을 줬을 때 굉장히 고마워해야 돼요. 그럼 보면 다 등속도예요. 왜냐하면 이 케이스 안에 물체 두 개가 같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알짜임이 전체적인 케이스도 0이겠지만 A든 B든 각 물체의 알짜임도 0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봅시다. A가 받는 중력 mg가 있을 거고요. 자, 지금 그림이 작다 보니까 확대를 시켰어도 작다 보니까 화살표를 엄청 크게 할 수는 없는데 EMG.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해져요. 자, A부터 볼게요. A는 mg라는 중력을 받을 건데 알짜임이 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A를 받치는 힘이 방금 앞에 문제 중에 책 문제처럼 A를 받치는 힘이 mg를 상쇄시켜야 되는데 지금 그 바닥의 역할을 B가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해서 B가 받치는 힘이 수직항력이 역시나 mg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문제는 이게 문제라는 게 아니고 이때 작용 반작용을 같이 고려를 해야 돼요. B가 A를 받쳐줬기 때문에 반대로 이걸 정의를 합시다. B가 A를 받치는 힘이에요. 그러면 반작용은 뭐겠어요? 아랫방향이면서 A가 B를 누르는 힘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크기상 A 입장에서 평형이니까 A를 받치는 힘이 A의 무게와 같다라는 어떤 조건에서 mg라고 정해놨는데 이게 B를 누르는 힘의 크기가 되기도 하는 거죠. mg. 결론, B 입장에서는 아랫방향으로 A가 누르는 mg와 본인이 받는 무게 2mg가 합성돼서 3mg의 크기로 누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바닥면에서 B를 받쳐야 되는 힘의 크기는 수직항력 개념이지만 크기상 3mg가 되는 거죠. 그래야 B 역시도 R점이 0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상황이 고려가 된 상태에서 우리는 보기를 보면요. 이제 어차피 물어볼 거예요. A의 작용 R점 0 맞고요. 줄이 상자를 당기는 힘. 맨 위에 있죠, 여기. 상자가 줄을 당기는 힘은 작용 반작용이다. 자, 관계 보세요. 자, 계속 색깔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줄이 상자가 자, 이렇게 뒤집혀 있죠. 그러면 작용 반작용 관계 맞아요. 그죠? 그래서 맞는 보기 될 거고. 자, 밑에 디귿 상자가 B를 떠받치는 힘. 우리가 위에서 지금 구해놨잖아요. 몇이라고? 얘가 지금 3mg라고 구해놨죠. 그 다음에 A가 B를 누르는 힘. 이것도 구해놨어요. 위에 mg라고 구해놨어요. 2배이다. 틀렸죠? 3배가 돼야겠네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 작용 반작용 고려를 못했으면 디귿 보기가 맞다고 해서 여기 보기가 열려있죠. 5번에 딱 디귿을 고르는 보기의 구성이 열려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틀렸다는 걸 인지를 하면 우리가 정답은 3번이 돼야 맞는 거죠. 디귿이 틀렸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함정들 일부러 의도한 거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물리학적인 이해를 이제 하고 있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좋은 질문이기 때문에 요즘에 자주 나오고 있는 트렌드인 것 같아요. 자, 집중하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이제 뉴턴 2법칙 기본 문제를 가져왔는데 항상 3단계로 1스텝, 2스텝, 3스텝 이렇게 3단계로 푼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풀이를 이제는 이론 설명 단계가 아니니까 자연스럽게 풀게요. 이 뒤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그냥 풀어나갈 거니까 설명 들으시면서 같이 따라오세요. 자, 처음에 가부터 정리를 할 건데 매달려 있는 물체는 B밖에 없으니까 EMG의 무게를 받을 거고요. 이게 끝이니까 가속도의 크기는 움직이는 전체, 연결되어 있으면 전체예요. 3m짜리에 EMG가 걸리고 있으니 3분의 2G가 가속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속도를 각 물체에 분배하면 3분의 4mg 그리고 3분의 2mg가 각 물체의 R자임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각 물체에 걸리는 장력의 크기는 3분의 2mg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는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mg 있고 오른쪽 여기에 2mg 있으니까요. 가속도의 크기는 전체 3m분의 두 개를 빼야죠. 앞에 강의를 보셨으면 왜 빼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mg 해서 3분의 1g가 나오니까 각 물체에 곱해주면 3분의 1mg 그 다음에 3분의 2mg가 R자임이 될 거고 거기에 장력까지 고려를 해주면 3분의 4mg가 나오겠네요. 자, 여기까지 그냥 기본으로 막 술술 푸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기를 이제 봅시다. 자, 보기 보면 A의 가속도의 크기는 가와 나와 비교했을 때 2배래요. 지금 보니까 왼쪽이 3분의 2g, 오른쪽이 3분의 1g니까 가가 2배인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물어볼 거니까 장력까지 풀어놓고 보기를 보시면 그냥 맞다 틀리다 판별하는 수준에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니은 B가 받는 R자임. 자, 여기 B 둘 다 있죠. R자임의 크기가 지금 핑크색으로 돼 있는데 가에서가 나에서의 2배이다. 맞죠? 이건 근데 당연할 수밖에 없는 게 기억에서 가속도가 가 상황에서 2배라고 했으니까 F는 ma잖아. 질량 똑같은 대상에 힘을 비교할 건데 가속도가 여기가 2배면 힘도 2배겠죠. 그래서 얘도 당연히 맞는 보기예요. 마지막 가에서 장력과 그 다음에 EMG다. 아, 그냥 비교하는 게 아니네 얘는. 가에서 장력 EMG래요. 아니지. 어떻게 EMG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디귿 보기가 틀렸으니까 우리는 답이 기억니은에서 3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형이에요. 여러분들이 3단계로 푸는 장력까지 이제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면 이런 문제는 이제 별거 아닌 거지. 결국 이제 학교 시험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려면 얘는 쉽다고 느낄 정도로 물리가 좀 숙달이 돼야 돼요. 다음 문제 넘어갑시다. 이번에도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그림이 달라 보여서 뭐가 똑같냐 이럴 수도 있지만 결국 큰 차이 없어요. 우리가 가속도 구하고 장력 구하는 건 이런 유형에서 항상 일정합니다. 그래서 중력 먼저 표기를 해놓고 여기 EMG 그 다음에 여기 mg 그 다음에 위에 물론 B도 중력을 받겠지만 바닥면이 있기 때문에 바닥이 받치는 수직 항력이 중력을 상쇄시키겠죠. 해서 전체적인 운동에 대한 가속도를 살펴보면 가속도의 크기는 전체 질량이 4m이고요. 자, 지금도 C가 내려가고 A가 올라갈 거니까 EMG와 MG는 반대 방향이에요.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운동에 대한 힘은 mg로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가속도가 4분의 1g라고 보는 게 맞고요. 얘를 각 물체에 곱해주면 얘가 4분의 1mg, 얘도 4분의 1mg, 그 다음에 얘가 4분의 2mg. 자, 여기서 약간의 팁인데 되게 이렇게 되면 약분해서 2분의 1로 쓰는 게 많잖아요. 그게 써도 되는 문제가 있는 반면 되게 장력을 비교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리 약분을 해버리면 나중에 다시 또 통분을 해가지고 두 개 크기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약분은 최종적인 답을 결정할 때만 하고 그냥 계산할 때는 냅두는 걸 추천을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장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됐는데 여기에 있는 장력이 4분의 5mg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B와 C의 장력은 4분의 8이니까 4분의 6mg겠네요. 가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서 B에서 보면 4분의 5와 4분의 6이 둘이 반대 방향으로 반대를 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뺐을 때 4분의 1이 나오는 R자임이 성립하겠네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풀어놓고 밑에 있는 보기를 봅시다. 자, 지금 현재 P가 B를 당기는 왼쪽의 장력과 Q가 B를 당기는 오른쪽의 장력 크기는 같다 틀렸죠? 애초에 그랬으면 얘네들이 움직일 리가 없어요. 그리고 무게가 다르니까 등가속을 할 건데 B가 R자임이 0이 될 수는 없지. 자, 니은에 A가 받는 R자임 크기랑 B R자임 크기는 같대요. 왜? 질량이 같으니까. 다 같이 덩어리로 움직일 거니까 가속도는 같을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질량마저 같다면 전체적인 R자임은 같겠죠. 마지막 C의 가속도 크기가 4분의 1g래요. 맞네요. 4분의 1g. 그래서 맞는 보기가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5번이 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앞에 있던 문제보다 더 쉬웠네요. 근데 이제 얘는 물체가 3개가 됐으니까 앞에 있던 2개씩 그냥 푸는 기본 예제보다는 상대적으로 3개면 또 어떻게 하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살펴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이번 문제는 조금 다른 유형인데 물리에서 참 이런 거 좋아해요. 끊어지는 거. 어떤 상황이 지속되다가 어느 순간 끊어졌을 때 뭐가 바뀌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많이 나오는 편인데 그때 이제 우리는 운동 방정식이라는 거 세워야 돼요. 이 문제 유형이 이제 F는 MA 그 식을 세워서 푸는 유형인데 일단 풀어봅시다. 풀고 얘기할게요. 자, 처음부터 문제를 읽어보다 보면 끊어졌다는 사실을 언급해 주고요. 등가속, 다 등가속이에요. 힘이 크기가 안 바뀔 거니까 등가속할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A의 가속도가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라고 줬어요. 그러면 설정을 해야죠. 나에서가 가에서의 2배라고 줬으니 나에서가 2A, 가에서가 A라고 설정을 합시다. 자, 그러면 나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가속도가 2A고 A라고 했으니 우리가 R자임을 표기했을 때 여기서 2MA 이렇게 표기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MA라고 표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속도를 설정한 대로 그대로 표기를 했고 지금 문제에 B의 질량이 안 나와 있잖아요. 대개 이런 경우에는 이미 문제에서 소문자 M을 질량으로 표기를 했으니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대문자 M을 이용해서 미지의 질량 B를 표기를 해둡시다. 자, 왼쪽 상황 볼게요. 왼쪽 상황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작용하는 힘은 A가 아래로 받는 mg, 중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전체 물체를 운동시키는 힘이고 오른쪽도 마찬가지긴 한데 뭐가 달라졌어요? C가 끊어져서 이 전체 덩어리에서 분리가 돼버렸죠. 그래서 여기서는 A, B만 덩어리, 여기서는 A, B, C가 다 덩어리. 자, 식을 세워봅시다. 운동방정식이라는 게 큰 틀에서 보면 F는 MA를 세우는 건데 가상황에서 보면 전체 힘, F는 mg밖에 없죠. 근데 움직이는 덩어리를 보니까 A, B, C가 같이 움직일 거고요. 설정상 가속도 A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 상황에서 보면 mg 똑같이 받을 건데 는 A, B만 했을 때 2A가 성립을 돼요. 자, 그 말은 좌변이 지금 똑같으니까요. 우변에서 특히나 여기 있는 질량이 옆에 있는 이 가속도를 표기한 A의 개수가 1대2니까 반대로 질량이 2대1이 되겠죠. 2대1이 돼야 될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식에 2를 곱하면 위의 식이랑 같다는 결론이 나오니까 식을 세워보면 3m 플러스 라지 m이 밑에 있는 얘의 2배 해줘서 2m 플러스 2 라지 m이 되면 계산했을 때 넘기면 m은 라지 m이 나오죠. 따라서 B의 질량이 대문자 m으로 구해졌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구했죠. 해서 첫 번째는 기억에 있는 B의 질량이 2m이다. 이 질문을 틀렸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속도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지. 다시 대입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B의 질량이 m으로 판명이 났으니까 전체 질량을 우리가 4m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mg가 4ma니까 a는 4분의 1g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렇다 보니까 밑에 있는 여러 가지 R자임, 자, 전체적인 R자임을 다 표기를 해둡시다. 얘가 4분의 1이니까 바꾸면 4분의 1mg, 밑에도 4분의 1mg, 얘가 4분의 2mg. 자, 여기서 오른쪽은 가속도가 2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4분의 2mg, 얘도 4분의 2mg, 얘가 4분의 4mg가 되겠다. 얘는 아니죠? 얘는 아니죠. 큰일 났다. 쟤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자, 그냥 문제랑 상관은 없는데 C는 끊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더 이상 C에 작용한 힘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 이후부터는 등속을 할 거예요. 움직이던 물체가 갑자기 힘이 사라지면 멈추는 게 아니라 등속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C랑 질문은 상관없겠지만 일단은 R자임이 여기다 상관 있었네. 이게 질문이었네. 그래서 지금 푼 거랑 옆에 있는 이 가속도 R자임이랑 상관없이 C는 무조건 R자임이 0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마지막 P가 A를 당기는 힘은 가에서가 나에서가 작대. 우리가 지금 핑크색으로 R자임까지 판별을 해놨으니까 장력 판별하면 디귿에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 A가 아래쪽으로 갈 건데 mg가 장력에서 빼져서 4분의 1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장력은 4분의 3mg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면 오른쪽에 같은 경우에는 mg에서 여기 위에 4분의 2를 빼서 1이 나와야 되니까 4분의 2mg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장력 크기는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네요. 지금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3, 2니까 가가 크니까요. 얘가 틀렸죠. 그래서 맞는 보기가 니은밖에 없으니까 2번이 답일 거예요. 자, 이것처럼 아까 통분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렇죠? 반대네요. 약분을 하지 말라 그랬죠. 그래서
약분 안 했을 때 이렇게 분모가 이미 맞춰져 있기 때문에 분자의 크기만 비교하면 대소관계를 한 번에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중간중간 팁들은 꼭 나랑 같이 소통하면서 같이 이제 맞춰가면 여러분들도 언젠가 뭐 이런 문제들이 쉽게 풀리는 날이 오겠죠.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이번에도 다른 유형을 가져왔는데, 자, 빗면이 나오면 대부분 좀 부담스러워 하죠. 근데 도르래에 걸쳐있는 이런 문제들은 전부 다 그냥 다 직선형이에요. 마찰 같은 것도 무시할 거고 되게 심플한 직선 상태로 계속 생각하면 풀면 되는데, 나는 이해가 됐으니까 이렇게 좀 쉽게 얘기하는 거고, 처음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쉽지 않죠. 자, 빗면 문제의 특징. 빗면의 기울기가 가속도를 결정한다. 이거 너무 해서 알파같이 보이네. 자, 그러다 보니까 저 가속도가 질량이 곱해지면 힘이 될 거 아니에요. 해서 빗면의 기울기가 역시나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결정할 건데, 무슨 힘이냐? 얘가 아래쪽으로 mg를 받겠지만 이 빗면 아래, 그러니까 빗면 아래라고 하면 이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받는 힘이 아니잖아요. 해서 어떤 규칙이 성립하냐면, 중력 방향으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일부 이 빗면이 물체를 받쳐주는 수직 항력 때문에 감소된 중력의 일부가 빗면 아래로 작용한다 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몇인지는 몰라요. 저 빗면의 기울기를 안 줬기 때문에 그냥 몇이다 딱 구할 수는 없고, 문제에서 주어진 이 조건들을 통해서 제가 어떤 크기를 갖는다, 이런 걸 찾아야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저렇게 설정해 놓고 여기에 20N, 처음에 위에 중력 가속도를 줬을 거니까 2kg짜리는 20N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설정을 안 하면 얘가 지금 직선상에서 얘만 작용한다고 했을 때 문제가 안 풀리겠죠. 그래서 꼭 제가 결정된 상태에서 운동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데, 마침 옆에 가속도 이동거리가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문제 보면, 자, 보세요. 운동 방정식을 세울 건데, 처음에 운동 방향이 A가 끌려 올라갈 거니까 얘가 20 마이너스 설정상 지금 F로 해놨죠. A가 받는 중력의 일부를 F로 설정을 해놨으니까 F로 했을 때 둘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A의 질량과 B의 질량을 더하고, 가속도는 그래프에 나와 있으니까 1. 이게 처음에 가 상황에서의 F는 MA라는 구조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나서 이 그래프는 A의 가속도를 표현해 놓은 거기 때문에 A의 가속도가 마이너스 5가 됐어. 그러면 힘을 뭐만 받겠어요? A는 이제 빗면 아래로 얘가 끊어졌으니까 본인의 무게의 일부만 받겠죠. 그래서 위의 식에서 마이너스 F가 질량의 마이너스 5를 받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F의 크기가 질량을 모르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몇이다, 5m이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F를 위에 바로 대입합시다. 5m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위의 식이 이제 밑에 식 덕분에 전개가 가능해졌는데, 그러면 계산해주면 20-5m은 m 플러스 2가 됐으니까 이항 조금만 해주면 6m이 18이 되면서 질량 m이 3kg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구도에 비해서, 이 빗면에서 오는 부담감에 비해서 생각보다 답이 쉽게 계산이 되네요. 3kg가 5번에 있으니까 답은 5번이에요. 전혀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자료를 문제에서 자, 이렇게 풀어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도르래가 나왔으니까. 도르래가 나왔으면 운동 방정식으로 문제를 풀겠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F는 MA, 질량과 가속도만 찾으면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근데 가속도 줬으면 그거 써먹어야지. 이런 식으로 문제에 주어진 자료가 내가 풀어가는 풀이 방향에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간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내 풀이가 이어져 가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보고만 있으면, 근데 되게 문제는 머리에 이제 이렇게 풀어야겠다는 이제 배경 지식이 부족해서 문제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은 해결을 하셔야 돼요. 되게 이제 물리가 어렵다, 아무리 책을 봤는데 이제 뭐랄까 어려워서 잘 안 풀린다, 이런 친구들은 좀 진단을 해보면 교과적 내용이 부실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많이 풀어봐서 저는 이렇게 풀었던 것 같은데 왜 안 풀리지? 했을 때 이제 질문을 주고 받으면 이거 몰라서 안 풀리는 거고, 이거 몰라서 안 풀리는 거고, 그 내용 자체가 응용이 아니라 그냥 교과적인 기본 내용을 몰라서 못 푸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일단 모든 전제는 교과 내용은 응용을 떠나서 뭐 팁 이런 거 다 떠나서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자, 이번 문제는 작용 반작용 때문에 뉴턴 2법칙 유형에서 추가되는 유형인데,
뉴턴 2법칙만 봤을 때는 물체와 물체가 줄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었고 우리는 마지막에 장력을 구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줄 없고 물체와 물체가 접촉해 있죠. 맞닿아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상황에서는 A가 24N을 받았고 그래서 A가 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앞에 BC가 길을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A가 B를 밀고 B가 C를 밀고 여기서도 C가 24N을 받았으니까 C가 B를 밀고 B가 A를 밀고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밀 거라 풀이 과정은 똑같아요. 1단계, 2단계까지는 똑같고 마지막이 장력이 아니라 접촉면에서 작용하는 힘을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똑같이 풀어봅시다. 자, 여기서 전체 질량이 12kg니까 12kg이 24N에 의해서 만드는 가속도는 2m/s 제곱이 되겠죠. 가속도가 정의가 됐으니까 가속도를 각 물체에 곱해서 저 똑같은 가속도를 갖기 위해서 필요한 R자임을 표기를 해주고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A가 24N을 받았는데 8N만 있으면 가속도 2 만들어요. 그 말은 16이 감소해야 된다는 얘기지. 누군가 A한테 16을 24와 반대로 작용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밖에 없어? B가 A를 16으로 밀었다는 얘기예요. 왜? A가 B를 16으로 밀었으니까. 그래서 반작용에 의해서 A가 16을 받았고 그게 24와 연산이 돼서 8N의 R자임을 받은 거죠. 자, 이것도 보이면 눈치 좋은 사람들은 바로 알았을 거예요. A가 B를 밀지만 덩어리로 보면 A가 BC라는 전체 덩어리를 밀기 때문에 A가 B를 미는 힘의 크기는 앞에 있는 전체 B와 C의 R자임의 합과 같다. 여기 얘네들의 합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둘을 더하면 16이니까 A가 B를 미는 힘도 16이었던 거예요. 자, 또 B가 C를 밀어야 되는데 C가 필요한 R자임이 4N이잖아요. 그러면 C를 4로 밀어야죠. C는 뭐밖에 없어? B가 미는 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반작용이 4N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B의 입장에서 보면 B만 봤을 때 16으로 A가 미니까 C가 방해한 힘을 빼고 나머지 12N이 R자임이 됐던 거죠. 자, 이제 설명을 충분히 했으니까 오른쪽 나 상황은 호로록 풀게요. 자, 처음에 가속도가 똑같이 12kg에 24N이니까 2m/s 제곱이 형성이 될 거고 이 각 가속도를 곱해서 12, 4를 R자임을 부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접촉면에 미는 힘, 반작용. 그 다음에 미는 힘, 반작용. 판단해 주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그냥 습관대로 풀고 나서 질문을 보면 A가 B에 작용하는, 그럼 반대로 B가 A에 작용하는 도 똑같은 거지.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 크기를 가와 나를 각각 F1과 F2로 할 때 비율을 물어봤어. 그러면 A가 B에 작용하는 게 지금 여기 가 상황에서는 16N이었고요. 오른쪽 나 상황에서는 8N으로 돼 있죠. 그러면 16대 8이니까 보기 중에 2대 1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5번이 답이 되겠죠. 해서 풀이, 자, 기본형, 처음에 이제 초반에 했던 것들을 놓고 이런 기본형 문제들은 호로록 풀었는데 이게 암산이 들어갈 거니까 나중에 가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거고 답 판단하면 끝나는 문제라 생긴 거에 비하면 뭐 엄청 크죠. 그렇죠? 다른 거에 비하면 문제도 길고 그런 거에 비하면 쉬웠던 문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마지막 문제 갑시다. 마지막 문제는 2019년도에 수능 문제인데 이 뉴턴 2법칙 수업할 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예시예요. 그래서 뉴턴 2법칙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이 잘 잡혀 있으면 정말 쉬운 문제인데 의외로 그 당시에 이게 좀 학생들한테 많이 어려웠던 문제에 속했거든요. 그럼 이제 기본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자, 봅시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제 문제 다 풀어보면 공감을 좀 할 거예요. 문제를 읽어보면 가상태에서 물체가 정지해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자, 정지해 있다. 오늘 많이 했잖아. 정지해 있으면 모든 물체 R자임이 몇이어야 돼요? R자임이 전부 다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냥 매달려 있는 것 생각하기, 판단하기 편하니까 3mg, 얘가 4mg. 자, 그때 R자임이 0이 돼야 되니까 각 줄의 장력이 여기서 3mg, 여기서 4mg가 돼야 되니까 4mg? 여기서의 장력도 3mg와 4mg가 되겠죠. 자, 앞서 문제에서 빗면 위의 물체는 빗면 아래로의 중력, 무게의 일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몇인지 못 구하는 건데 여기 보면 알겠죠? B가 R자임 0이어야 되는데
위쪽 방향으로 장력 4mg 받고 아래쪽 방향 장력 3mg 받으니까 0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가 뭐란 얘기예요? 얘가 받는 빗면 아래로의 중력이 mg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래로 총 토탈 4mg, 위로도 4mg니까 I자임 0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얘를 생각할 수 있냐 없냐? B가 받는 빗면 아래로의 힘이 몇인지 아냐 모르냐?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거죠. 쟤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거니까 여기가 끊어진다고 해서 사라지는 힘이 아니에요. 계속 mg가 남아있고 여기도 3mg, 여기가 4mg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근데 끊어져서 덩어리가 바뀌었잖아요. 여기는 전체 세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BC가 한 덩어리, A는 혼자 있고 상황이 달라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가속도나 이런 걸 새로 구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정지에 있다가 A라는 짐이 떨어져 나갔으니까 당연히 C가 아래로 움직이겠죠. 떨어져 내리겠죠. 그래서 방향성을 보면 4mg랑 마이너스 mg, 저 mg가 반대 방향이라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운동 방향을 우리가 이쪽으로 문제에도 제시되어 있고 알고 있으니까요. 자, 는 전체 질량 2m과 4m이니까 6m의 가속도 A가 형성되겠죠. 그럼 가속도 A는 몇 나와요? 얘가 3mg니까 6m에서 나눠주면 2분의 1g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부여 2분의 1g니까 여기 2분의 2mg 약분 안 했어요. 2분의 4mg. 자, 얘가 주어져 있으니까 장력은 몇이 나와요? 장력은 계산해 주니까 이제는 약분을 해야겠네. 얘가 2mg니까요. 4에서 2를 뺀 나머지 2mg가 장력이 되겠죠. 얘도 2mg. 자, 여기까지 다 구해서 보기 봅시다.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의 2배 돼요. 자, 지금 보면 A, 은근 이 기억이 안 되는 친구들이 많아요. A는 지 혼자 떨어지잖아요. 정지 상태에서, 정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정지 상태에서 지 혼자 떨어지니까 자유낙하의 개념이야, 얘는. 그럼 자유낙하니까 가속도가 몇이겠어요? 당연히 중력 가속도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A는 10이에요. 근데 오른쪽에 얘는 2분의 1g잖아. 그러면 중력 가속도 방금 10으로 표현했으니까 얘는 5가 되겠지. 그러니까 A가 B의 2배다. 맞는 보기죠.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A에 작용한 I자임의 크기는 C의 I자임의 크기보다 작대. 여기서 지금 I자임 뭐야? 얘는 똑같아요. 지 혼자잖아, 계속. 혼자니까 받는 중력 온전히 A에 다 걸릴 거니까 I자임이 3mg예요. 근데 C에 작용한 I자임은 2mg니까 두 개를 비교하면 크기가 가가 아니죠. A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 보기 보면 A의 크기는 C에 대한 크기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잘못된 표기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 Q가 B를 당기는 자 장력인데 오른쪽에 달려있는 이 장력 두 개를 가나를 비교시켜요. 그러면 크기는 mg이다. 자, 지금 보면 나에 대한 상황만 쓰라고 했으니까 여기 보면 mg가 아니라 2mg라서 여기 보이죠? 2mg. 그래서 D급 보기가 틀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답을 결정하면 1번이 맞겠네요. 자, 해서 뭐 그렇게 어려운 질문들이 아니었어. 문제는 뭐야? 위에 있는 상황을 제대로 해석을 해놓으면 질문 자체는 까다롭지 않아요. 물리 문제가 다 그래요. 어차피 이걸 못 풀면 답을 못 하기 때문에 막 말로 말장난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헷갈리게 하는 건 거의 없고 웬만하면 문제 자체만 올바르게 풀었을 때 빠르게 맞다 틀리다가 참별이 되는 거죠. 그때 대부분 여기에 이제 많은 정보들, 평소에 많이 물어보는 정보들이 표기가 돼 있으면 밑에 있는 거 판단하는 게 좀 더 손쉽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두 번째 강의에 예제 문제들은 많이 풀어봤다고 보고요. 여기서 마무리를 할 건데 혹시나 뭐 문제라기보다는 질문이죠. 질문이 있으면 학원에 와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무리를 해볼게요.